작년 전기차 판매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비아디랑 상하이차가 2위와 3위, 현대기아차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브랜드를 견제해야 한다는 말도 이것 때문에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조사들도 긴장하고 차를 출시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봐야 할 건 현대기아차인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간 이야기해왔던 가격 안정화론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보조금 없이 2천에서 3천만원대 가성비 전기차를 출시할 전망인데 어떤 차인지 그리고 왜 이런 차가 나오는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진단, 결함, 내 차 운행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죠. 이번 개편안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간단합니다. 대당 지원 금액을 줄이면서 지급 대상을 늘렸잖아요. 표면적으로 차주들한테는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급 대상을 늘렸다는 건 전기차 보급 자체는 계속해서 장려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전기차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해치백이 대형 세단만큼 비싸다는 게 내연기관 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표시 가격이 비싼 이유는 뭐다? 보조금을 더하면 저렴해진다는 인식 때문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아주 좋은 판매 전략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라도 너무 오르니까, 그리고 4천만원대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할 만한 사람들, 한마디로 이 정도 가격대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수요 파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제는 완전 비싸거나 아니면 아예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전 세계에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이 중에서 4천만원대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30명이고 60명은 3천만원대 이하, 10명은 1억 원 이상의 전기차를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전세계 전기차 브랜드가 대부분 4천만원 이상을 타깃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의 자동차가 집중적으로 나왔고 그만큼 수요도 빠르게 태웠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수요층을 노릴 때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발판 삼아서 점유율 싸움으로 이어가려고 폭스바겐이나 GM이 보급형 전기차 마케팅을 한 겁니다. 여기에 현대차로 또 빠질 수 없죠. 앞으로 출시될 신차, 그리고 이 차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가 아이오닉2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캐스퍼 전기차로 나올지 아이오닉2로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는 아이오닉 브랜드로 웬만하면 몰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2라는 모델명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상도도 나오기 시작했죠. 신형 코나 일렉트릭하고 비슷하면서도 아이오닉 라인업에 적용되는 픽셀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요즘 현대차가 밀고 있는 세로형 헤드램프도 적용됐고 히든 타입 도어 핸들도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현실하고 좀 타협하자면 헤드램프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나 코나에 들어간 것처럼 픽셀이 아닌 형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대신 주간주행등 정도는 픽셀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히든 타입 도어 핸들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이 예상도가 나온 배경은 간단합니다. 작년부터 현대차가 보급형 전기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폭스바겐이 보조금 없이 2,700만원에 팔 수 있는 보급형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현대차도 비슷한 시기에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2를 2023년에, 폭스바겐은 ID2를 2024년을 출시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 2천만원대라는 거고,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르노, 포드, 닛산 같은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이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호프만 현대차 유럽법인 마케팅 책임자도 폭스바겐이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2천만원대 전기차 개발에 착수했다는 걸 언급하면서 현대차의 보급형 전기차는 아이오닉2가 될 거라는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일단 이 사람은 유럽법인 마케팅 책임자라서 유럽 같은 해외 시장만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나 아니면 울산 공장 같은 데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국내 출시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EGMP 플랫폼이 아니라 개량형 EM 플랫폼을 활용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출시 예정 시기는 2025년 정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아도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기아는 이 소식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달 후반쯤에 나왔는데 기아가 노사강 공장별 신차 생산 시기를 합의했습니다. 공장 및 차종별 생산 계획을 보면 광명 공장에 EV3랑 EV4 보이시죠? 내년부터 양산하는 소형 전기차랑 준중형 전기차입니다. 지금 EV6도 준중형으로 분류되고 있잖아요. EV4도 세그먼트 분류는 준중형으로 되는데 크기 제어는 EV6보다 더 작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아는 전기차 라인업을 EV3, EV4, EV6, EV9 이렇게 크기별로 구축한다는 거죠. 기아도 보급형 전기차를 2천에서 3천만원대를 생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중국 시장 전용 모델도 2025년에 양산한다고 합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보조금 없이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전기차를 현대기아차도 경쟁력으로 밀고 갈 예정이란 거죠. 세 번째는 왜 이런 차를 만드냐는 건데요. 이건 시장 변화에 따른 반강제적인 노선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어떤가요?
어떤가요?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전기차 중에 가성비를 중심으로 출시한 차를 보면 이코녹스 EV 같은 차들은 우리 돈으로 3,960만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이 평균 1,000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 후반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쉐보레가 테슬라 모델 3 이후로는 처음으로 보급형 전기차의 시작을 한번 알렸고, 그 다음에는 기존 전기차들의 가격이 인하되면서 전기차 가격 안정화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가격 변동을 보면 국내 기준으로 적게는 8.3%, 많게는 14% 넘게 가격을 내렸습니다. 9천만원에 달하던 차를 7천만원대에 살 수 있게 됐고, 모델 3는 원래 가격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3가 처음 나왔을 때 5천만원대 보급형 전기차라는 개념으로 출시가 됐잖아요. 6천만원이 크게 웃돌다가 이제는 5천만원대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테슬라의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아까 봤던 것처럼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테슬라의 점유율이 더 압도적으로 바뀝니다. 시장에서 점유율을 거의 독점 수준으로 가져가는 회사의 가격이 그 시장의 기준이 됩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 논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라면 회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A 회사 점유율이 80%에 달합니다. 얘네가 출시하는 라면 한 봉지 가격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B 회사랑 C 회사는 1,000원보다 저렴하게 출시해야 제품이 팔릴 거잖아요. A 회사가 1,000원이라는 가격 장벽을 세워버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어떤가요? 포드도 최근에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죠. 포드도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7%라서 테슬라에 이어서 2위인 브랜드거든요.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들이 가격 상한선을 딱 막아버리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브랜드들보다 비싸게 팔면 안 팔린다는 게 당연한데 누가 이걸 깰 수 있겠어요? 여기에 이제는 보급형 전기차가 새로운 타깃창으로 떠오르니까 이것도 따라가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시장별 가격도 큰 차이를 둘 수 없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아이오닉 2를 미국 시장에 2,500만원으로 출시했는데 우리나라에 3,500만원으로 출시해봐요. 아무리 옵션이 많다 한들 국내 소비자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가격 인하인지 가격 안정화인지 아니면 내연기관차 가격을 올려서 전기차 가격이 저렴해 보이도록 하는 일종의 착시인지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격 변동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현대기아차도 결국은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는 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진짜 내연기관차가 죄다 사라지고 전기차만 남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비싼 차가 있으면 당연히 저렴한 차도 있어야 하니까 이건 애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차들이었다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런 차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2024년 이후부터잖아요. 이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로 고객들을 많이 끌어올릴 거고 중간 공백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신차들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는 차가 없습니다. 카니발이랑 팰리세이드가 대표적이죠. 카니발은 새 소식이 나왔는데 2.5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에 8단 변속기가 맞물리고 디젤 라인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디젤 라인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내연기관차 가격이 죄다 오르면서 카니발도 분명 가격이 오를 겁니다. 페이스리프트에 하이브리드라는 아예 새로운 모델까지 생기는데 올리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하이브리드로 선뜻 못 넘어가는 차주들은 디젤 모델을 사라는 게 아닐까 싶네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건 사실이니까요. 팰리세이드도 비슷한 구성으로 신형을 내놓을 거고 곧 출시되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랑 산타페 풀체인지는 디젤 라인업을 아예 없앨 겁니다. 하이브리드가 주력 모델이 될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가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갑자기 치솟았다가 원상복구 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차 주력 모델들이 하이브리드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르고 전기차는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 것 뿐인데 내연기관차 가격 때문에 인하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지금 사야 하냐 나중에 사야 하냐 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워낙 유동적인 시장이라 나중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실구매 가격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고 저렴하게 전기차를 사는 사람이 이득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구매까지 결정을 했으면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